자,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우리 17세 대표팀 2023 AFC 아시안컵, 17세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잘했고요. 사실 이번 경기를 굉장히 기대했던 것은 뭐 한일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이번 때 두 팀이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경기 결과도 좋고 내용도 좋고 두 팀이 각각 본선에 결승까지 올라오는 동안 5경기씩을 했습니다. 합쳐서 10경기를 했죠. 그 10경기에서 무려 34골을 넣었어요. 10골을 먹었고.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뛴 10경기에서 44골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픈된 축구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냐.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2회 연속 우승이고 4번째 우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다시 경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일본 원정 가서 0대3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멤버가 좀 바뀌었고요. 일본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림이 나올까. 우리가 앞선 경기들에서 물론 이란전 때 우리가 로테이션 써가지고 0대1 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경기는 노래로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늘 변성환 감독이 추구했던 낮은 위치에서부터 볼을 오래 소유를 하면서 주도하는 능동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들고 우리가 일본을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전반전에 그리고 경기를 잘했습니다. 뭐 숫자로 봤을 때 점유율이나 슈팅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경기 진행을 했고 일본이 거기에 받아치는 듯한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4-1-4-1 전형입니다. 뭐 4-3-3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포백 앞에 우리 이면섭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서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내려갑니다. 과거에 기성용 선수가 했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쪽 측면 풀백들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우리하고 포백을 쓰는데 근데 일본은 4-2-3-1이고 뭐 투톱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오늘 두 골로 나왔던 선수를 저는 약간 좀 그 선수의 위치를 섀도우로 보는데 어쨌든 포백의 어떤 운용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양쪽 풀백을 동시에 올리고 일본은 한쪽만 올립니다. 일본 한쪽이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풀백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를 하면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반전에 대한 그 구상을 저는 또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즈벡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좀 올라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우리가 상대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최전방에 우리 김명준 선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10번 진태호 선수를 앞쪽으로 전진을 시켜서 두 선수가 같이 전방에서 압박을 했어요. 진태호 선수가 엄청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번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진태호 선수가 자기 위치를 내려와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김병준 선수 혼자 있고 이렇게 상대에 맞춤 대응 전술을 가져가면서 이 경기를 90분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뭐 윤도영 선수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측면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앞쪽에서 그렇게 과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후반전 또 90분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전반전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후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좀 불의의 퇴장이 나왔죠. 그 장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반 13분에 고정현 선수가 먼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측면 쪽에서 선수를 놓친 이후에 그 빠져나간 선수 손으로 바지를 잡아가지고 바지끄덩이 잡아가지고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옐로 카드가 맞고요. 근데 전반 43분에 퇴장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이 일단 안쪽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움직임이었어요. 공 자체가 골문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라도 놓쳤을 경우에 뭐 뒤에 수비가 없었으니까 뭐 결정적인 득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 명백한 득점 찬스를 의도적인 파울로 저지했을 때는 퇴장을 주죠. 레드카드를 바로 줍니다. 근데 유망한 공격 찬스를 저지했을 때 옐로 카드를 주는데 이 상황을 유망한 찬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주심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마다 다 판정이 다른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유망한 득점 찬스 저지라고 볼 만한 심판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왜냐하면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일본 선수가 볼을 완전히 소유한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레드카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를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판정이 나왔고 VAR이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옐로카드 두 장 받으면서 우리 센터백 고종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퇴장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프리킥이 이뤄졌는데, 자, 이 장면은 지금 그 사이에 뭐 많이들 회자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나하타 선수가 킥을 차는 위치를 보면 박스에서 한 칸 앞이죠. 근데 아까 반칙한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요. 박스에서 두 칸 앞입니다. 네, 부딪히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프리킥을 재개하는 지점 자체도 주심이 통제를 전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요즘 시대에 뭐 편파 판정이 승부조작인 이런 거라고 일단은 너무 그거는 크게 가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보면 무능한 거죠.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건데 왜 우리한테만 반복적으로 무능하냐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팬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별별 지금 음모설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일본 선수가 정말 끼깔나게 잘 찼죠. 예. 사실 여기서 차가지고 프리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킥이 흔치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잘 차가 잘 넣은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퇴장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프리킥이 아닌 위치에서 프리킥을 허용을 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우리 입장에서 많이 짜증이 난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후반전 막판에 이런 상황까지 나옵니다. 우리 김명준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명준 선수가 먼저 볼을 건드렸고 그 이후에 골키퍼가 들어와서 김명준 선수를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저는 당연히 PK라고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PK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PK가 나왔다고 하면 네,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도 PK를 얻지 못하면서 한 명이 적은 상태로 후반전을 우리가 다 뛰었잖아요. 후반 45분을 통째로, 추가 시간까지 통째로 10명에서 뛰는 상황에서 두 골 차로 벌어진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가 막판에 이제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0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심판 판정이 축구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판 판정이 오늘 이번 경기에서 명확하게 보셨겠습니다만, 승부처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의 차이가 결국에 승패를 완전히 가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축구는 규정상으로도 명시해놓고 있어요. 심판의 그 재량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는 심판마다 다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손에 맞는다고 무조건 핸드볼이 아닌 것 같은 상황, 박스 안에서 넘어진다고 해도 PK가 맞을 때가 있고 아닐 거라는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심판이 아무리 좋은 심판이라도 오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VAR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같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우리가 당하고 나니까, 게다가 결승전 같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왜 이런 잘 보지 못하는 주심을 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낳게 하느냐, 이런 좀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 심판이 이번 대회에서 일본 경기를 유난히 많이 봤어요. 오늘 결승전 주심이 태국의 몽콜차이 패치스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 그 2023 AFC U17 아시안컵에서 총 5경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경기 주심을 받고 1경기는 대기심을 봤어요. 그리고 주심을 본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일본 경기입니다. 일본 1차전 주심을 받고 일본 조별리그 3차전 대기심을 받고요. 8강 일본 경기 주심, 결승 일본 경기 주심. 뭐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 경기를 반복적으로 봤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네, 제3국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한 심판이 한 대회에서 한 나라의 경기 주심을 저렇게 많이 본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 이 몽골차이 주심이 달랑 4경기 주심이 봤는데 그 중에 3경기가 일본 경기라는 것은 이상하긴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하고가 싶지는 않지만 이상합니다. 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리 한국 주심은 이번에 그 김종혁 심판이 참가했어요. 그리고 김종혁 심판이 이번 대회에서 7경기를 심판을 받습니다. 4경기 주심을 받고 3경기 대기심을 받는데, 보면 주심 본 경기가 태국 라오스전, 사우디 타지키스탄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전, 이란 예멘전, 단 한 나라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기심을 본 경기까지 더해도 타지키스탄만 한 경기 주심 하나, 대기심 하나 걸릴 뿐이고 겹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몽골차의 패치 3 주심은 상당히 많이 네, 겹친다는 거죠. 분명히 이채롭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상해요. 근데 결승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이 주심이 또 일본 경기를 맡아가지고 이런 판정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좀 이게 또 퇴장 오심 하나만 있었다 하면 뭐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그 태국전 때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8강 태국전 때 태국 선수들이 정말 거칠게 파울을 세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심판이 잘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뭔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축구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경기 그랬었고 이번에 태국 주심이 또 결승전에서 아쉬운 판정을 하니까 이 얘기를 따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도 경기 일부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경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좀 본의 아니게 길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이번 대회 뭐 그래도 결산을 좀 해야겠죠. 우리 선수들 뭐 황금 세대의 등장이고 정말 보는 재미를 주는 모처럼 보는 재미를 주는 대표팀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0대 3으로 패배를 하면서 작년에 16세 이하 대표팀 시절에 이 팀이 일본 원정 가서 0대 3으로 졌었어요. 또 0대 3이었 0대 3 징크스는 깼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0대 2로 끝났으면 싶었는데 한 골을 막판에 먹으면서 0대 3으로 졌습니다. 우리가 A매치 벤투 감독 시절에 2번을 졌고요. 물론 그때 우리가 뭐 풀 멤버로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5번째예요. 황선홍호도 3대 0으로 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거 괜히 신경 써요. 빨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에 17세 바로 이 팀 둘 다 나갑니다. 17세 월드컵에 17세 월드컵 16강이나 뭐 8강이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20세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만나가지고 일본 꺾고 올라가서 준우승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에 정말 이대로 이 좋은 팀이 일본과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두 번 다 0대 3으로 진 팀으로 기억되는 것을 좀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팀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대회 참가하지 못한 좋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다음 월드컵 때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고요. 자, 이번 대회 일본에서 득점왕 뭐 MVP 다 가져갔습니다. 우승까지 가져갔고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 뭐 무관의 제왕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결승전 뭐 아쉽고 어쨌든 결과에 다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겠지만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물론 조별리그 상대 팀들이 뭐 지나고 나서 되게 약한 팀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만 첫 경기 카타르 그리고 2차전 아프가니스탄, 3차전 이란 다 쉽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축구를 못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번 대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경기력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의 차이라는 게 사실 뭐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서 어떤 점수차를 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축구단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모습, 태국전, 뭐 우즈베키스탄전, 이 변성환 감독이 추구했던 축구의 방향을 계속 견지하면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뭐 저출전망의 김명준 선수도 그렇고 또 7번 윤도영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가 4골을 넣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축구에서 저는 이 메잘라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령별 대표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어느 정도 좀 그 일관성 있게 좀 그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술적인 방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감독도 바뀌셨고 클린스만 감독이 오셨고 황선홍 감독도 생각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 지금 8번 그 백인우 선수하고 10번 진태호 선수가 있는 이 위치 우리가 전통적으로 윙어들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스트라이커도 아시아권에서는
최상급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지만 요 메잘라 위치에서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토대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6번에 임현수 선수 이번에 그 부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원래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합류를 해서 굉장히 그 변성환 감독 축구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경기의 어떤 결과를 보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 중계를 오래 했고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한 대회에 나와서 정말 매 경기 고구마 삼키는 느낌을 주지 않고서 성과를 내는 팀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한일전에서의 결승전 뭐 결과적으로 참패지만 뭐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넉 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열리게 될 17세 월드컵. 우리가 17세 대회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관심을 안 갖는데 이 덕분에 이번 17세 월드컵은 우리가 더 많은 응원을 보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17세 대회에서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뭐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뭐 이승우 선수 근데 그때 16세 대회였죠. 17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 17세 월드컵 때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김진수 선수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시절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던 대회인데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더 큰 선수가 되고 앞으로 뭐 20세, 뭐 23세 또 성인 대표팀 일본과의 이런 경쟁 구도에서 좀 더 우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밑거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아쉽죠. 아쉽고 너무 허탈한 그런 결승전이 됐는데 심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된 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심판의 존재감이 크면 클수록 그 경기는 참 좋은 경기가 아니라는 금원이 있는데 이번 경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선수들 뭐 실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계속 당당하게 다음 경기 다음 대회 준비하고 앞으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준우승 잘했어요.